디테일 포인트! 비금속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하고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를 파악한다. 비금속 원자가 18족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기 위해 필요한 전자수는 8개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들이 뭐 6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8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로린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수가 7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자의 수는 8개에서 7개를 뺐으니까 하나가 필요해요.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요. 이쪽에 이제 뭔가가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플로린 원자는 다른 원자 전자쌍 1개를 공유해 분자를 형성하게 되어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이제 CH4 메테인 분자 형성을 보도록 할게요. 공유 결합에 필요한 전자수 파악하기.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예요. 그러면 필요한 전자수는 8에서 4를 뺀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입니다. 필요한 전자수는 좀 예외적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필요하니까 2개에서 하나를 뺐어요.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유 결합하는 원자수를 파악해 볼게요. 탄소 원자 1개는 전자 4개를 내놓고 잃는 게 아니에요. 내놓는다는 표현과 잃는다는 표현은 다른 거예요. 잃는 거는 아예 그냥 도망간 거예요. 내놓는 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손잡는 게 바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 1개는 전자 4개를 내놓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4개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되고 수소 원자 4개는 각각 전자 1개씩을 내놓아. 손을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그럼 탄소 원자가 내놓은 손이 4개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손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게 바로 공유 결합이 형성된 거고 그때 전자가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걸 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탄소 원자 1개는 전자 4개를 내놓고 수소 원자 4개는 각각 전자 1개씩을 내놓아 전자쌍 몇 개를 만든다? 4개를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CH4 분자를 형성합니다. 탄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수소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을 내놓고 요게 바로 공유 결합을 이루는 공유 전자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탄소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 주변에 있는 수소는 각각 봤을 때 1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거죠. 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 분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결합에 필요한 전자수 파악하기.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입니다. 필요한 전자수는 8에서 6을 뺀 2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입니다. 필요한 전자수는 2에서 1을 빼니까 1개가 필요하겠죠. 공유 결합하는 원자수 파악하기. 산소 원자 1개는 전자 2개를 내놓고 수소 원자 2개는 각각 전자 1개씩을 내놓아 전자쌍 2개를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H2O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를 하나, 2개를 이렇게 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각각 하나씩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산소는 전자가 어때요? 다 채워지지 못했죠.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처럼. 그런데 공유 결합을 하고 나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합한 산소 원자가 보더라도 나 8개가 다 이 전자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안정한 상태처럼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수소가 보더라도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필요해야 돼요. 헬륨처럼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하다 보니까 나도 전자가 두 개가 다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안정한 상태, 이게 딱 궁합이 맞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이 일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팁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산소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동서남북 방향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점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는 6이에요. 그럼 점을 찍는데 각각 한 개씩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겠죠. 그러면 여기엔 어때요? 아직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쪽에 수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 와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은 굉장히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되면 마치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탄소도 한번 해볼까요? 탄소가 있으면 내구탱이, 이제 동그라미로 내구탱이 안 해도 되겠죠. 동서남북 방향.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디테일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디테일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를 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6개예요. 그럼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7개예요. 한 개의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거죠. 즉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얘는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이나 숫자를 고르거나 쓰시오. A는 비금속 원소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8에서 원자과 전자 6을 빼니까 2가 되겠죠. 전자 2개가 필요하다. B는 비금속 원소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전자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A 원자 1개는 그럼 전자를 몇 개를 내놔요.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죠. 손을 내밀어도 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내놓고 B 원자는 이거랑 결합하기 위해서는 내밀 수 있는 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원자는 2개가 필요하고 각각 전자 1개씩 손을 하나 내밀어서 결론적으로 전자쌍 2개를 만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원자는 하나가 필요하고 B 원자는 2개가 필요하니까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AB2라고 하는 공유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